먼저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있죠.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데요.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의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지 뭐. 3세판이야. 부서적으로 출마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 얘기를 자꾸 거론을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얼빠진 소리야. 5년 대통령을 하려고 출마하지 3년짜리 하려고 출마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목소리 확인했습니다. 뭐 시원시원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 뭐 사실 거침없지 않은 그런 스타일 어제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자, 빅4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전망들은 지금 많이들 내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혹시 빅4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신현영 의원. 그래도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뭐 100대 지금 공약도 발표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나마 캠프가 예전부터 준비되고 또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노련한 뭔가 이재명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홍준표 시장은 안정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러면 4강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금 4등이 누가 들어오느냐가 사실은 좀 그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나름의 윤심을 받고서는 출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탄핵에 있어서 국민 민심과는 반대로 갔지만 그래도 당원들의 지지율 지금 결국에는 1차 경선에서는 100% 민심인데 맞습니다. 역성택 반지하는 민심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이 지지를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사실은 유승민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표들이 누구한테 갈 건가 했을 때 안철수 후보한테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의 메시지가 잘 보이지는 않고 특히나 지금 의료 대란이나 AI 시대에 뭔가 안철수 의원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국민의힘에서의 경선은 정책 비전 경선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가 윤심이냐 그리고 탄핵을 지지를 했느냐 이런 쪽으로 포커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분석해 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안철수 2, 나경원 1. 자, 성춘 부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원래는 나경원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그 표가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에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저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4등 싸움이 아니라 네. 저는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 최종 1등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올라가게 되면 탄핵 반대했던 분이 아마 유리해서 최종 1등을 할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게 된다면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 아마도 지금은 보면 한동훈 전 대표겠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회가 좀 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3대 1대3의 구도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4등이 아니라 이건 최종 1등을 결정하는 4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올라갈지 안철수 의원이 올라갈지 저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안 좋게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홍준표 전 시장은요, 어제 출마 첫 일성으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를 가를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출사표 던지는 현장에 눈길을 끄는 인물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당 대변인을 맡으면서 홍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몇 번 저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홍준표 후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몽둥이질 할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살려고 왔습니다. 예, 제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바로 꽃게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꽃게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재명 진영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홍준표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 경기도 본부장입니다. 홍준표를 저격했다가 지지하는 이유, 또 이재명 진영에 있다가 결국에는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유, 모두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이 홍 전 시장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게 된다면 제가 바로 꽃게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 발언
지난 3월에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이 계속됐다면 나는 바닷속에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연평도 꽃게밥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던 이 대목을 그대로 차용해서 유 전 본부장이 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재명 전 대표겠죠. 이제 전 대표께서 당시에 계엄 이후에 그 집회에 나가셨다 했던 발언을 그대로 유동규 씨가 이제 되돌려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꽃게밥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전 대표께서 쓰셨는데 사실 꽃게밥이라는 표현도 흔치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에 대한 사실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던 유동규 씨가 이제 공교롭게도 본인이 이제 그러한 꽃게밥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돕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 좀 하셨던 것 같고요.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2023년 당대변인 1월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당의 이제 김기현 대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당시에 당 상임 고문인 홍준표 상임 고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유상범 의원이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제 홍준표 당시 시장하고 좀 여러 가지 설화를 주고 받으셨었거든요. 그런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홍준표 캠프에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두 사람 어떤 대화가 있었던 건가요? 홍준표 후보랑 유상범 의원이랑. 그래서 어떻게 영입이 됐는지 내막을 좀 아십니까? 제가 사실 어제 지나가면서 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유상범 의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여쭤봤는데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 언론에 공개되기 전이라 본인이 좀 이렇게 전달하기 어렵다 하면서 말씀 좀 아끼셔가지고 저도 자세한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궁금한데 나중에 좀 취재를 해서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넷에 출연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좀 귀에 쏙쏙 들어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이번에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이게 성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탄핵 때의 본질은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의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은 좀 틀리죠. 네. 지금의 탄핵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한국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입니다. 자, 홍 전 시장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지만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와는 다르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말씀은 이제 뭐 그 당시 대부분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그 당시 저희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고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선출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지지율이 낮았어요. 네. 그래서 뭐 승부 의욕이 없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24%를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24%로 마무리했고 그 당시 안철수 후보가 21%였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6%, 심상정 6%. 그러니까 그 당시 21%는 사실 저희가 중도표로 보는데 이것은 이제 실망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보수에서 빠져나간 실망표.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표가 없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겨냥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서도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되면 할 만하다라는 취지의 맥락이 숨어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맥락이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영 의원이 이게 지금 그때 탄핵과 지금 탄핵이 다른 것이 그때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가 약간 괴멸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의 탄핵일 뿐이지 이 진영이 무너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해볼 만한 승산이 있는 거고 승기를 잡을 만한 여지도 있는 거다. 이런 주장 홍 전 시장이 하면서 자신감 좀 보였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아무래도 과도한 희망 회로라고 봅니다. 과도하다. 예, 지금의 경선에서는 그런 해석들이 뭐 국민의힘 지지자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본선이 중요하죠. 그리고 중도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비상계엄 그날의 상황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그런 비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특검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 최상병 이슈, 명태균 리스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선에 가면은 정권 교체 열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면서 보수가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뭔가 통찰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자성의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윤심파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본선에 갔을 때 결국에는 지난 대선에서도 0.7%의 박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민심과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 지금 후보자의 말은 스스로에 대한 희망 회로이자 자기 위안에 대한 메시지지 절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탄핵 국면에서 홍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멀어지려고 한 측면이 있었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는 친윤 후보임을 강조하는 후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경쟁력을 더 어필하기 위한 해석이 아니었는가 이런 말들도 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